자, 그러면은 이 맛있는 오리탕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방법은 있겠죠. 예, 뭐 무조건 오리를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뭐 흔히 뭐 오리고기는 뭐 살이 안 찐다, 오리기름은 살이 안 찐다 이런 얘기들 여자분들 많이 하시는데요. 살쪄요. 살쪄요. 기름은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 상관없이 똑같이 1g당 9칼로리의 열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남으면 다 피하지방, 체지방, 내장지방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오리고기에서 기름은 좀 제거하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면 좋겠고 네. 불포화지방산을 드시려면 오리기름을 드시지 말고요. 나물 무치실 때, 비빔밥 하실 때 들기름도 쓰시고 참기름도 쓰세요. 훨씬 좋은 기름이에요. 샐러드 만드실 때 올리브 오일 가지고 드레싱도 만드세요. 훨씬 좋은 기름이거든요. 오리탕에 왜 들깨가루도 많이 넣으시잖아요. 예. 그게 훨씬 좋은 방법이죠. 들깨가루를 듬뿍 뿌려 드시라. 네. 겨울철 건강을 지켜주는 국건강법.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게 또 있을까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정말 가정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국물 요리를 조금 줄이시려면 일단 국그릇만 바꾸세요. 국그릇 크기를 조금 바꾸시면 작은 걸로 바꾸시면 국물 요리를 훨씬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또 국을 담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건더기를 먼저 담으시고 그다음에 국물만 살짝 한 국잔 요 정도 얹으시게 되면은 훨씬 더 국물은 적게 드시면서 건더기를 많이 드셔서 영양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국물 요리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유.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겨울차. 진시황이 즐겨 마신 차입니다.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피부와 전신에 윤기를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치료약으로 사용되던 약재입니다. 의사들이 추천하는 최고의 차. 복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겨울에 꼭 준비해야 할 최고의 차가 또 있다고 합니다. 기관지라든가 기침에 좋은 차입니다. 체증이 있을 때 가정 상비약과 다름없습니다. 차 한 모금의 기적 시작합니다. 따끈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차만 제대로 마셔도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오늘 허담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겨울철 건강 따뜻한 차 한 잔이 지켜주는 이유 뭡니까? 추운 겨울에 마시는 차는 네, 우리 인체의 체온을 유지하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인체의 면역력이 30% 정도 줄어든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한방차를 드시고 건강차를 드셔가지고 체온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고 소화도 잘 되고 감기라든가 기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마시는 한 잔의 차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면역력도 높여주고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이 땀으로 수분이 배출되는 양보다도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피부는 건조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차 한 잔으로 그것을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수분 부족이 문제라고 하면 그냥 물로써 보충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또 차를 마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하고 차 역할은 틀립니다. 겨울철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물 마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 상태에 맞는 차를 마시는 겁니다. 또한 차를 마시면 수분 보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능을 추가로 더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 예, 신호지 원장님. 물로 수분 섭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차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겨울철에는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피가 맑아야 되는데 이 맑게 만들기 위해서 물을 섭취가 꼭 필요한데 맹물로 드시는 게 좋다고 아시겠지만 끓여서 먹었을 때는 맛이 없거든요. 생수나 맹물 끓여서 드시면 그 맛이 참 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차를 넣어서 물을 맛있게 드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차를 물 대신 드시는 것도 이 겨울철에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예. 자, 여러분. 임금님의 건강도 차로 관리했다는 사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과연 어떤 차들이었을까요? 일명 왕의 차.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왕의 차. 보죠. 구기자 차네요. 오. 구기자차는 중국에서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황이 즐겨 마신 차입니다. 네. 근데 진시황 하면 불로초잖아요. 그럼 불로초차를 드시지 왜 구기자차를 드셨을까요? 예전부터 구기자는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진시황 역시도 구기자를 불로초에 버금가는 차라고 생각하고 드셨을 겁니다. 예, 신도지 원장님. 네. 구기자가 그렇게 좋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구기자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굉장히 과열된 엔진에 냉각수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폐를 굉장히 많이 쓰신 분들이 폐가 열이 있으면 마른 기침이 끊이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 구기자가 약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간에 열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간에 진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고 눈앞이 혼미해지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구기자를 드셨을 때 눈이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또 특히 콩팥에 열이 많게 되면 남성분들은 정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 구기자가 콩팥을 열기를 식혀줘서 정력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대단하네요. 근데 뭐 우리나라 왕뿐 아니라 중국 왕까지 이렇게 즐겨 먹었다니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부작용 같은 거 그런 건 없는지 염려가 좀 되네요. 구기자는 열이 있거나 차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평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누구라도. 재료를 할 수 있습니다. 뭐라도 맛이 있어요. 눈이 반짝 밝아지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네. 근데 요즘 마트 가니까 또 구기자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멀리 지리산 가서 이렇게 사갖고 왔는데 어떤 구기자가 좋은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구기자가 이제 너무 오래되게 되면 색깔이 너무 짙어서 어두워져 버리니까 예. 짙은 색깔이라도 너무 검게 변하지 않은 색을 골라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시황이 마셨던 구기자차. 집에서는 어떻게 끓여야 합니까? 집에서는 구기자를 구해 오시게 되면 예. 살짝 세척을 하신 다음에 예. 그다음에 구기자 한 20g에 물 1000cc를 예. 부어서 역시 한 30분 정도 끓이시게 되면 한갈색의 그 차가 잘 우러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차를 수시로 나누어서 드시게 됩니다. 자, 다음은 자소엽 다락차. 자소엽 다락차 설명 부탁합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와 우유를 함께 드시는데요. 예. 약초와 우유를 함께 드시게 되면 예. 한방 라떼가 됩니다. 한방 라떼. 네. 오. 자소엽은 그 동의보감에서 성질이 따뜻하고 냉기를 없애며 풍한이 올 때, 감기 기운이 올 때 그 기운을 없애준다고 할 정도로 감기에 유용하게 쓰이는 약재입니다. 겨울철에 오한으로 온몸이 쑤시거나 콧물이 나올 때 자소엽차를 따뜻하게 해서 들이키고 나서 땀을 빼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게 됩니다. 이 약초의 성질이 가볍고 맑은 성질이 있어서 우리 몸에 있는 찌뿌둥한 기운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재이고 또 한방에서는 임산부가 감기가 들었을 때 어떤 특별한 약들 쓰기 아주 조심스러운데 네. 자소엽만큼은 임산부에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약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저 임산부가 감기 치료제로도 먹을 정도라면은 그 정도로 부작용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만들어 드시기 좋고 우유가 들어서 간편하게 간식으로도 드시기 좋은 게 바로 이 자소엽 타락차입니다. 타락차. 예. 그럼 타락돼 보겠습니다. 네. 고소한 것이 그 타락죽 먹을 때 그 맛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네요.